현금 2억을 만들어내려면 정말 오래 걸립니다. 월에 100만원씩 해서 한 15년, 16년을 모아야 되는 이야기죠.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죠. 2억을 되게 우습게 얘기합니다. 연봉 1억 임원 되게 여로운 것처럼 말하죠. 근데 현실은요, 절대로 수월하지 않습니다. 여롭지 않습니다. 정말로 빡세고 힘들죠. 어쩌면 연봉 1억, 연봉 2억을 받는 임원이어도 그만두고 나오면요, 그렇게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퇴직하기 전까지 자신의 자산 관리를 잘하고 최대한 저축하고 아끼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실제로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죠. 갑자기 퇴직하고 나면요, 씀씀이가 갑자기 반으로 재조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어렵죠. 자산 관리가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소비를 줄이고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게 금방금방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려면 기본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또 임원 생활을 하고 연봉을 많이 받았던 그 과거의 모습은 걸림돌이 돼서 새로의 삶에 적응하는 것들을 잘 못하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스스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누가 뭐라 해도 좀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대비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2022년 기준에 순자산이 82억인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0.1%랍니다. 0.1에서 0.5%가 한 41억점, 0.5에서 한 1% 정도가 32억점, 그리고 1%에서 5%가 16억, 5에서 10%가 11억, 상위 20%가 7.7억, 상위 한 30%가 5.9억이라고 합니다. 상위 0.1%에 해당되는 사람,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실제로는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5.9억도,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7.7억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11억도 절대로 쉬운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쉽게 얘기하죠. 뭐 10억, 20억, 30억을 쉽게 얘기하다 보니까 돈 2억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렇더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네 현실은요, 되게 예사롭지 않죠. 좋지 못하죠. IMF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2025년 겨울이 유난히 추울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름은 무지하게 더울 거라고 얘기하고요.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현실은요, 정반대죠. 라면 사 먹을 돈이 없는 시대에 대공황에 자산 가격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돈벌이에 혈안인 사람들이 되게 엄청 떠들어대는데 현실은 좀 많이 다르더라는 거. 대공황이 닥친다는데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라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전세 사기나 재건축 지연이나 뭐 건설사 부도 등이 되게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되게 무서운 이야기는요, 서울의 20억짜리 아파트 계약금 2억원 집어넣었는데 부도 나면요, 계약금 날리고 중도금 관련해서도 그 대출 관련해서 되게 곤란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하는 거 조합원들요, 분담금 이미 냈는데 추가 분담금 또 내놓으라고 얘기하고, 안 내놓으면은 뭐 나자빠진다고 얘기하고, 골 때리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이런 무서운 시대에 50억, 100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현실은요, 되게 이제 무섭습니다. 실제로 오고 가는 돈은 없고 가계약만 하고 나중에 쓱 넘어가고 계약 취소하고 무리하게 대출 받게끔 옆에서 종용하고 대출 받고 난 다음에 연체해가지고 나자빠지면요, 이 집 빼앗아가고 이 남은 부채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고, 그래도 안 되면요,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자식들에게 부채가 대물림이 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죠. 잘 모르는 인간들이야 빚을 지고 난 이후에 상속 포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을 상속 포기하면 끝납니까? 끝나지 않죠. 채권이 이제 어느 사람이 죽으면 그 이제 한전 상속이라고 해서 그 상속 포기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채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법적 이제 상속 그 순위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서도 뭐 레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고려신용정보에서 일하는 사람들, 과거에 이제 제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채권을 추심했던 이제 퇴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제도권 안에 있는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들이고, 그 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아무런 자격 조건 없고 그 경험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사적 채권을 사채를 이제 회수하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거의 이제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은 받아내죠. 제가 아는 지인의 이제 모친도 이제 그쪽 일을 하셨었는데요. 얘기 들어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실제 현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체크 주심하는 사람들이 이 덩치가 있는 그 조폭들, 되게 무서운 남성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아줌마들이 그 채권 추심을 더 잘한답니다. 채무자 집에 가서 그 집에 밥 해주고 애들 용돈 줘주고 하며 애들 밥 먹이고, 아예 그냥 와서 살면서 그 채무자 가족들 챙기고 해서 나중에 도의적으로라도 채무를 안 갚을 수 없게끔 만들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자기도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세상 무슨 일이든 간에 뭐 못할 일도 없고 뭐 정말로 남 사기치고 남 뒤통치고 하는 그런 일만 아니면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는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으로 이제 무섭다라고 생각하는 건, 빚을 지면 그 빚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는 빚을 안 져본 사람들은 모르지만 빚을 경험하고 겪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더라고요.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돈을 버는 것보다 돈을 저축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돈을 모으는 것보다 돈을 갚는 게 몇 배나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미 경제 위기가 와 있고 되게 상황이 안 좋다라고 말합니다. 고물가에 고환율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앞으로는 결국은 이제 잘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데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 보불 상태이고 이제 강남이든 어디든 이미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넘어섰고요. 그런 시대이다 보니 좀 더 유의하며 살 필요가 있고, 저축을 좀 더 우선시하며 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